이렇게 긴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단장 맞습니까, 단장님? 준비단장. 이거 뭐 엄청나게 기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건지 그렇지만 아주 필수적인 건지 어떻든 종합적으로 앞에 부분은 중복된 거는 제외하더라도 두 가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분, 하나는 분권 차원하고 하나는 균형 발전 차원인데,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했을 때 분권을 또 한 번에 시도할 수 있는 조례의 찬스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의 배분을 새롭게 재배분하는 하는 모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도 다시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분권 모델로 가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될 사무,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가 세 가지인데, 대중교통이라든지 또는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이 상하수도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이제 아주 지역의 기초단체 지역 주민들의 아주 밀접한 생활 서비스거든요.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 광역화로 왜 하느냐? 그야말로 전 이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면 안 되니까 이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광역 사무로 하는 이런 사무의 재변부적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시군 조정 교부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은 아까 지적했다시피 인구라든지 징수 실적이라든지 재정력 지수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구가 많거나 인구가 많으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이번의 기회도 제주특별자치가 새로운 조정교부를 금을 해서 아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플로어에 계시는 중요한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오셨어요. 서슴지 마시고 좀 좋은 고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단층제로 시군구를 폐지했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그 후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한번 제주도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군구는 뭐 행정 단위로 이제 폐지하더라도 자치 기능을 읍면동에다 부여하는 것은 어떨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주제는 이랬습니다. 시군구가 자치단체 하는 것과 읍면동이 자치단체로 만드는 것에 관한 비교를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인 거리하고 제도적인 거리하고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읍면동 자치단체화가 더 필요하다. 는 이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제주도 그 지방자치제에 관한 논의는 국가시장 사회 이 세 영역 중에서 국한에서 하는 논의입니다. 이제 시장의 원리도 무시해버리고 사회적인 원리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국가의 그 정치 행정적인 그 범주 내에 그 매몰돼 가지고 하는 논의가 아닌가, 좀 넓힐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계는 지역에 관한 논의만 합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실제 주체인 주민들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지역자치냐 주민자치냐는 문제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논의가 지금 현재 제기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깊이 있고 무게 있고 그 넓게 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지방 움직이는 것도 지방자치도 지방이 자치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주민들이 자치하는 겁니다. 정치와 행정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네끼리 놀이하는 거다. 그 주민들은 완전히 제껴놨다.
이 문제를 좀 지적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 시군에 관한 문제와 읍면동에 관한 문제와 통리에 관한 이 문제가 다 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읍면동에 관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통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시군에 관한 논의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읍면동이 국가 차원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에 국가가 만족한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차원에서 주민도 만족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 운영에 주민들이 절대로 만족할 리가 없고 제가 파악해 본 것으로도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조용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통리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행정보조기구죠. 기관도 아니고 기구인 이 통리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 차원에서 주민들이 과연 이 통리 제도에 만족한가? 현재 통리 제도가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통리 제도가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자치리로 잘 돼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리로 잘 운영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주민자치의 원형을 제주도는 그냥 대놓고 무시해버립니다. 읍면동장도 무시해버리고 시장군수 구청장도 무시하고 뭐 지사님 옛날에 만나 뵐 때도 지사님도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외려 골칫거리고 정치적으로는 뻑뻑한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나 그 견해에 저는 동의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뻑뻑하다 그러면 뭔가 뻑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골치가 아프다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을 거라는 이런 견해에서 다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상당히 엉뚱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칸트라는 철학자의 12범주를 굉장히 떠올렸습니다. 이 12범주를 나누면서 맨 마지막 이 양반이 양질 관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칸트가 다뤘던 그 양상이라는 이 범주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능성, 현실성, 필연성 이 셋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필연성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성은 존중해야 되고요. 가능성은 실천해야 되는데 자, 이 정도로 좀 넓혀서 제주도 먼 미래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설계했으면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선상진 회장님께서는 주민 자치의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하여튼 읍면 단위 또 통리 단위에서의 주민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리 단위의 자치성, 이것을 대한민국의 하나의 주민 자치의 원형으로 삼아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당부의 말씀도 주셨고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학규 선생님. 네.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은 계속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저의 전공은 좀 환경 정책 쪽이고 환경 정책을 하다 보면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결국 지역에서 나오니까 여러 가지 지역 문제 이슈를 같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18년째 해오고 있고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지금 30년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잘 모델로 갈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함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구 문제나 지역 활성화 문제나 지역 소멸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분권이구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여러 학회에서 주된 논의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소멸, 뭐 인구 감소인데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또 논의해야 될 게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문제에서 수도권 집중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49% 정도이고 일본이 28%인데 일본의 저출산의 실패에도 결국 수도권 문제를 풀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정책 체계가 일본의 제도들을 많이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1945년 이후에 거의 70년이 되어간 어떤 전환기에서 어떤 사회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하나의 커다란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한 두 가지 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아까 김봉철 기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행안부하고 할 때 제가 토론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게 한국형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게 많은 논의들이 나왔고 그런데요. 요즘 우리 MZ세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어떤 그 돈 줄낸다 이런 사회적 가치 이런 욕구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재원을 정부의 보조금, 교부금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어 제주도형 무슨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하면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그러니까 제주도의 제주의 무슨 밀감이라든가 제주도의 어떤 예를 들어 해양 자원을 잘 보존하는 사업을 띄웠다. 그럼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닌 제주도 자체의 어떤 사업을 전국 국민이나 제외 동포든 전 세계에 그 탐나공화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도 참여할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의존형으로 하지 말고 사업이나 가치를 통해서 공유형으로 제안을 해서 재원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다. 또 하나는요, 지금 경기도가 경기 남북으로 날르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전라도도 전북도 자치고 강원도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민이고, 경기도민이고 이런 건 있는데, 국가 전체에서 어떤 기능별 이걸 어떻게 할지 이런 비전을 하면서 제주도의 역할에 좀 그거를 영역을 확장했으면 좋겠거든요. 세 번째는 행정 기능형 지금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 70만이잖아요, 제주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율성 얘기하는 건 이제 제주도 면적이 커서 그런 건데 지금 디지털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그런 것들, 효율성 문제는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인구에 매몰되지 않은 기능성 광역 연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 신동엽 교수님이신데 아마 지방 소멸과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주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아주 특화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아마도 이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에는 상당히 기능적인 게 이제 아주 단축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구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기능적인 어떤 광역화 이런 부분들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이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플로어에도 좋은 고견을 주셔서 들었습니다. 자, 정리치 학겸 지금 두 분이 지금 발제자신데 기회를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 1분씩만 드릴게요. 핵심 사항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제주 18년을 되돌아보면 단청제 설계는 실패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단청제의 적용을 어디다 했었어야 되었을까? 이 토론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울산시, 대전시에다가 단청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영국 사례를 보면 도시 지역이 통합시로 가거든요. 그리고 독일도 이게 시 단위가 크라이스하고 개마인드되어 있는 데를 시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 사례를 잘 벤치마킹 해놓고 여기 한국에 적용할 때는 엉뚱한 데다 툭 때려버리는데 그걸 유탄을 맞은 게 제주특별자치도다. 이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거 첫째. 둘째는
계속 논의 우리 단장님도 하시면서 얘기가 자치시, 행정시 얘기하는데요. 시는 철학적으로 당연히 자치시예요. 행정시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엉터리였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18년 전에 도입했을까? 18년 동안 끙끙거리다가 지금 오늘 이 세미나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다시 진단 쇠로해서 상식에 맞는 지방자치행정체제로 가야 되고 그거의 선도적인 역할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야 된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배규 회장님. 김찬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단층제가 도입을 됐는데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영국입니다. 영국. 그러니까 영국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광역화와 단층화인데요. 근데 영국은 지금도 계속 그 광역화를 시도하고 있고 단층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왜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든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페리시 카운슬 혹은 페리시라고 하는 준자치계층이 있어서 이것이 그 행정계층 혹은 자치계층을 대체하는 어떻든 준자치계층이어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화를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페르시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리단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었더라면 아마 얘기가 좀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와 같은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을 아까 통리 단위에서 주민자치 조직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함께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서 오히려 행정의 비대화로 인해서 효율성이 해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행안부 조직실에서 국가 공무원 전체의 그 인력 관리를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막 기초자치단체 설치했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확 증가하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심도 있게 깊이 있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서 왜 우리는 안 됐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형태에 맞게 이것들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시 딱 점심에 맞춰서 끝냈습니다. 이렇게 통제를 해도요,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고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핵심은 행정체제 개편인데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재설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모든 분들이 아마 귀착된 거예요. 세 가지 부분에 귀착이 됩니다.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행정계층이고요. 또는 행정구역의 문제고 그다음에 기능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층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확실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단층제 18년 해보니까 여러 패단이 났기 때문에 이게 중층제로 가겠다는 거 하나고 또는 생활권역과 이 행정구역의 일치 또는 이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민한 끝에 제주시가 행정구역을 3개로 갖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동제주, 서제주, 세급부시 이렇게 3개로 가겠다는 겁니다. 행정 기능 부분에서는 광역과 기초를 했을 때는 그럼 기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주도가 선도적인 분권의 모델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광역으로 가는 그 사무도 다시 재설계해서 원활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행정체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서 새로운 또 모델과 분권의 모델 또는 균형 발전의 모델이 새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육군과의 제주도의 특별 세서심 기초자치단체의 모델에 관련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